그날 밤 한남동의 좁은 골목, 비비린내가 새벽 공기에 섞여 퍼집니다. 바닥엔 여자가 쓰러져 있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죽인다고 했어요. 신고 시각 밤 9시 09분, 그리고 다시 9시 26분, 두 번의 112점, 두 번에 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찰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9시 42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자는 이미 가슴 깊숙이 흉기에 찔린 뒤였습니다. 66의 어머니, 30의 아들, 그리고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온 29의 여자. 도대체 그 골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들은 어머니를 막지 못했을까요? 왜 경찰은 1km 거리에서 30분이나 길을 헤맸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일까요? 그날의 비밀, 한밤의 골목에서 시작된 비극, 두 통의 신고와 한 번의 지연, 멈출 수 있었던 죽음의 타이밍을 추적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이를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9년 4월 어느 밤, 서울 한남동의 좁은 골목길, 밤 9시가 넘은 시각, 대부분의 집들은 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골목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잠옷 차림의 여자가 골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한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66살의 중년 여성.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그 여자는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젊은 여자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에서 갈 곳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이 그녀의 팔을 스쳤습니다. 두 번째 칼이 어깨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칼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피가 골목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는 중년 여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남자는 어머니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있어요. 빨리요. 신고 시각 밤 9시 09분 112 상담원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한남동 746의 23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여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정신 차려. 하지만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보내주세요.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다시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9시 26분.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지금 출동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경찰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9시 30분, 9시 35분, 9시 40분. 여자의 숨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시 42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골목 바닥엔 핏자국이 길게 흘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날 밤 한남동의 좁은 골목은 피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생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이모 씨, 29살.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박모 씨, 30살. 두 사람은 2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가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는 이 씨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학벌이 별로네. 집안도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려. 이 씨는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어머니는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들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너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해. 이 씨는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남자친구는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어머니는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그 여자랑 헤어져. 안 헤어지면 나는 너를 포기할 거야.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그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4월 17일 저녁, 이 씨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만나자고 하셔. 뭐라고 하실까봐 무서운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 씨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녀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 엄마, 나 억울해서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올게.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한남동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이 있는 곳. 도착했을 때는 밤 8시 50분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잠옷을 입고 와? 예의도 없어.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나오느라. 급하게? 우리 집에 오는데 급해? 너 진짜 버릇없다.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뭐가 그만해?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같은 여자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 당장 나가. 이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내가 끝을 내겠어. 남자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칼 내려놔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씨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님, 제발. 너 같은 여자는 사라져야 해. 어머니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 씨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으로, 잠옷 차림으로, 그리고 어머니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남자친구는 그 순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 9분.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죽인다고 합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첫 번째 신고. 밤 9시 9분. 112 상담원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흉기, 난동, 살인 위협, 긴급 출동 필요. 이런 경우 경찰은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평균 출동 시간은 5분에서 10분. 한남동 경찰서에서 사건 현장까지 거리는 약 1km. 차로는 6분 거리. 하지만 경찰차는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주소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신고자가 말한 주소는 한남동 746의 23. 하지만 경찰이 입력한 주소는 한남동 746의 32. 숫자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경찰차는 746의 32번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맞나? 신고 내용이랑 다른데?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골목에서는 이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가 계속 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9시 26분. 아직 출발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112 상담원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출동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경찰차는 여전히 엉뚱한 곳을 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절규했습니다. 주소는 746의 23이에요. 23, 빨리요. 그제야 상담원은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주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주소가 746의 23입니다. 32가 아니라 23입니다. 경찰차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9시 35분, 9시 40분, 그리고 마침내 9시 42분.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쓰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피 웅덩이 속. 그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사망 시각 밤 9시 55분. 첫 신고로부터 46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해자는 박모 씨의 어머니 66살. 그녀는 체포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경찰은 물었습니다. 왜 칼을 들었습니까? 그냥 화가 났어요.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잠옷 입고 왔어요. 예의도 없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하지만 칼은 이 씨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심장에서 3cm 떨어진 곳, 대동맥이 손상되었습니다. 대량 출혈. 만약 즉시 수술을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사건 발생 40분 후. 너무 늦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는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제때 도착했다면, 만약 주소 착오가 없었다면, 만약 첫 신고 때 바로 출동했다면 그녀는 살아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흉기에 찔린 경우 골든타임은 10분입니다. 10분 안에 지혈하고 응급처치하면 생존율이 70%입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생존율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씨는 40분을 기다렸습니다. 골목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죽음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주소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만약 신고자가 주소를 더 명확히 말했다면, 만약 상담원이 재확인했다면, 수많은 만약들이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그녀는 죽었고, 가해자는 체포되었고, 남자친구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골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핏자국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잊어갑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 박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물었습니다. 왜 피해자를 죽였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나갔어요. 변호사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으로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충동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계획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골목까지 쫓아가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것은 살인 의도가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2년. 하지만 이 씨의 가족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2년? 우리 딸의 목숨이 고작 12년입니까? 우리 딸은 29살이었어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60년도 더 남았어요. 그런데 고작 12년?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남았습니다. 경찰의 책임. 이 씨의 가족은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왜 경찰은 제때 출동하지 않았습니까? 주소 착오는 경찰의 과실입니다. 우리 딸은 경찰이 늦게 와서 죽었습니다. 경찰청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주소 파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징계? 그게 끝입니까?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박 씨. 그는 어머니를 면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씨의 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막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여자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박 씨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도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골목에 쓰러진 이 씨, 피를 흘리는 그녀,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제가 더 강하게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칼을 빼앗았어야 했어요. 제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모자 공생 관계의 비극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말합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는가? 이 씨는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박 씨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의 골목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서 한 여자가 죽었다는 것을, 잠옷 차림으로 피를 흘리며 도움을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은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을, 그날의 비밀, 한남동 골목, 2번의 신고, 기억해 주세요.
이 씨의 이름을,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을, 경찰의 지연, 가족의 갈등, 그리고 사랑의 비극, 모든 것이 겹쳐서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비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 정확하게. 그래야만 다음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